penseur.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일이나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 등이 건국절로 제한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는 독립전쟁 및 연방 성립과 관련하여 미국 초기 대통령 4명을 포함하고 대륙회의 연합규약, 독립선언서, 헌법 등의 문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서명한 13개 주 대표 정치인과 관련 인물을 말합니다. 1, 2차에 걸친 대륙회의에는 총 147명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영 제국의 왕실 체계에 남는 것을 택한 충성파 로열리스트의 입장도 개진되었으나 차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애국파 페이트리아츠가 주도하게 됩니다. 애국파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외친 패트릭 헨리나 보선 맥주로도 유명한 세뮤얼 애덤스 등이 포함됩니다. 충성파의 대표로는 아이작 로우, 조셉 갤러웨이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독립선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전쟁 과정 중에 충성파 세력은 와해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는 조지 워싱턴을 포함한 7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은 제2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 초안 작성을 맡은 5인 위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프랭클린, 애덤스, 존 제이는 미국의 독립을 확립하고 미국 독립전쟁을 종식시킨 파리 조약 서명자입니다. 대륙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헌법제정회의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제이와 애덤스가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헌법은 1787년 미국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헌법을 통해 국가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구한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대립이 본격화됩니다. 존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연방정부의 권력 집중을 걱정하는 작은 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와 승자 독식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국무장관에 토머스 제퍼슨을, 재무장관에는 연방주의자인 알렉산더 해밀턴을 임명했습니다. 공화주의와 연방주의로 입장이 달랐던 두 장관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됩니다. 해밀턴은 독립전쟁 수행으로 발생한 국가 부채를 모든 주가 공평하게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제퍼슨은 주별로 해당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당시 거론되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위치를 뉴욕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제퍼슨의 고향인 버지니아로 옮기는 조건으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의 자유와 각 주의 자치권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자인데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파인 존 애덤스가 당선되는 바람에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제퍼슨이 취임하기 직전인 1801년 1월에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인 존 마셜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공화주의자인 제퍼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이에 반발하여 판사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사법부 개편법을 폐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존 마셜은 대법원에 위헌 심사권이 있음을 선언하였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과 의회를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완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방면의 업적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을 대통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이었습니다. 주요 국가로부터 미국 독립을 인정받고 프랑스, 스페인 등이 영국에 맞서 독립전쟁에 참전하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미국 지폐에 초상화가 새겨진 인물 중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벤저민 프랭클린 2명뿐입니다. 미국 초기 4명의 대통령 중 존 애덤스, 존 매디슨 등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자신이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존 애덤스가 유일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 평등, 행복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한하였으나 흑인과 원주민은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친에게 유산으로 받은 토지는 5,000에이커였고 600명의 노예를 소유하였습니다. 5,000에이커는 약 600만 평인데 현재 서울시 면적의 30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프랭클린처럼 자수성가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대농장주이며 변호사 등 고학력을 가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을 뿐 지배 계급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국의 아버지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세뮤얼 애덤스의 경우 19세기에는 그를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동료 식민지 주민들을 독립으로 이끌어온 사람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애덤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도들의 폭력을 선동한 선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 관행과 독립전쟁 시의 국가부채 등 결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볼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인들이 토마스 제퍼슨을 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로 존경하는 대통령인 이유에는 노예 문제에 대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인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여 단번에 미국 영토를 2배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오늘날 10여 개 주가 위치한 광대한 토지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건국 과정을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3.1 독립선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19년 2월 선각자들은 독립선언에 관한 일을 논의하고 천도교, 기독교, 구한말, 유지를 민족 대표로 하는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이유서를 다른 나라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서명할 인사를 찾아 나선 결과 구한말 대신들의 참여는 성사되지 못했으나 기독교, 천도교뿐만 아니라 불교 측의 참여가 이루어져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등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키로 하고 총대표로 손병희를 추대합니다. 민족 대표들은 1919년 3월 1일 정오에 탑골 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념식이 자칫 폭력 시위로 변할 것을 걱정해 종로에 있는 음식점인 태화관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함께 독립만세를 외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군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세력이 워낙 강하여 군사적 승리를 통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미국 등 연합국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싸워서 독립을 이룬 미국 건국의 아버지와 함께 아메리카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영국에 대해 대서양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방어막을 가진 미국이 부러울 뿐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존 행콕은 영어 단어로 자필 서명을 의미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대표로 대륙회의에 참여한 존 행콕이 독립선언서에 가장 먼저 가장 크고 또렷하게 서명을 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